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정부가 시세 9억 원을 넘어가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때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단지는 10월 말 분양가 상한제 관련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후 6개월까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가 없었던 법인의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LTV 대출 규제 신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의 조사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실거래 신고 내역 중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그리고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과 함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고가주택의 거래 등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실거래 가격이 3억 원 이상이면 주택을 거래 계약할 때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 알고 계시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2020년 2월 21일부터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서 자금 출처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시 조사체계 운영으로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건데요. 그간 특정 지역과 기간을 정하여 추진한 합동조사체계를 2020년부터는 상시조사로 전환하고 대상 지역도 확대하여 국지적인 시장 과열과 불법행위 발생 시에 신속하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 8월 1일 개정됐죠. 2020년 2월부터는 국토교통부가 직권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라든가 한국감정원 합동으로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보다 효과적인 상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거래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금 조달 계획서와 실거래 신고서 등에서 추출한 결과 차입금, 주택을 취득하는 데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는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 관계기관입니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가 함께 자금을 출처를 조사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 금융규제 이용 여부 등을 확인 점검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게 되면 시장 안정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건데요. 고분양가 책정은 기존 집값의 상승을 촉발하고 이는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 주택거래 상한제를 시행했었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일부 시행했는데 분양가 안정으로 그 당시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보였고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15년 이후에는 시장이 과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제 의무 적용 시기 2007년부터 14년 평균 그 주택 전체가 1.13%가 상승했고 아파트는 0.37%가 상승했습니다. 상한제 미적용 시기입니다. 2015년부터 지난 2018년까지 평균적으로 상한제가 시행되지 않을 때 주택 전체가
4.1%가 상승하고 아파트는 무려 5.67%가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택가격은 좀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재건축 단지의 과도한 일반 분양가 책정 방지입니다. 재건축이 상승세가 둔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축 등 기존 아파트 안정 유도라는 선순환이 가능해질 것이다. 재건축이 주로 주택가격 상승을 선도하고 있죠. 신축은 갭 메우기로 후속 상승 경향이 상당히 커지는 만큼 재건축이 안정된다면 신축도 상승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분양가 인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분양가 안정은 전반적인 집값 안정으로 이어져 전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발표입니다. 또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매 제한 기간을 현행 3년, 4년에서 5년, 10년으로 강화하고 거주 의무도 5년 이내 등 보완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주택법을 개정시켜야 되는데 과연 이런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도 의문이 갑니다. 전매 제한 기간 내 매각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라든가 LH가 되겠죠. 이런 LH공사 등이 시세 차익을 환수하고 매입주택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 분양수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겠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주택공급 위축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과거 2007년 분양가 상한제는 전면적으로 시행된 반면 이번에는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선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정비사업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사업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과도한 이익을 적정화하는 것이므로 위축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처분 기인가 단지는 6개월 내 분양하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오히려 공급이 조기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332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중 사업이 본격화된 착공이 81개, 관리처분 계획 인가 단지가 54개가 즉 135개에 약 13만 1000세대에 달하는 상황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초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 분양 시점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사업 지연 우려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서울 도심 유후지 개발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 등을 통해 중장기 주택 공급 확대도 병행 추진하여 보완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전세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상한제를 동단위로 핀셋 방식으로 지정할 계획이므로 상한제 청약 대기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또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고 등록 임대주택도 비율도 높아 전반적인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서울 24,000호가 입주 예정입니다. 최근 5년 평균은 19,000호가 되겠는데 하반기에는 평균보다 높은 24,000호가 입주 예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언제 지정하게 되는지 이달이죠. 10월 말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분양가 상한제의 실제 적용 시기 및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10월 1일 부동산 대책을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6개월 유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혜택을 보고 분양가 상한제가 일부가 유예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택가격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상한제 적용 시 말이죠. 동단위에 따라서 핀셋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동단위로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월 말 주택법 시행령 개정된 이후에 발표가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법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도 LTV를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주택자라도 집값이 9억 원이 넘어가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이번 10월 1일 부동산 대책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정부가 말이죠. 부동산 가격이 지금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지다가 지금 서울 지역엔 지금 지난 7월부터 소폭 상승하면서 9.13 정책 전에 그 부동산 매매 가격이 갱신된 것은 사실입니다. 최고가로 갱신된 건 사실인데 그런 것들이 거래가 많은 건 아니고요. 비단 한두 건입니다. 이런 한두 건으로 인해서 언론에서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국토교통부하고요. 기획재정부가 합동으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시시각각으로 이런 대책을 발표하는 것보다 말이죠. 중장기적으로 좀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수립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글쎄요. 과연 10월 1일 이런 부동산 정책으로 약간 소폭 상승하는 국지적으로 상승하는 지역들의 가격이 잡힐지 의심도 되지만은 지금 상당히 경제가 좋지 않은 것만은 사실인데요.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이건 지극히 비정상적입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본다면 주택가격은 하락하는 것이 원칙인데 2020년도에는 대한민국의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고요. 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지요. 또 일본의 경제 보복이 있지요. 또 영국의 노딜 블랙시트가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 가지 지금 독일 경제도 안 좋죠. 유럽 경제는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기준금리를 0%, 또 일반 금리는 마이너스 0.4%, 0.5%까지 지금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의 그 유럽 중앙은행들이 말이죠.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돈 풀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경기가 상당히 지금 침체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세계 각국이 지금 환율 전쟁, 무역 전쟁, IT 전쟁으로 지금 번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투자는 보수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아파트를 사는 건 상당히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